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추가 응용 다 조금씩 녹여서 푼다고 했죠. 이게 좀 뒷부분 좀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설명드릴게요. 18번입니다. 자, 이 값이 소수가 된답니다. 소수는 우리 2, 3, 5, 7 같이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를 갖는 수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약수분해랑 똑같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자체가 이걸 A로 놓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8이니까 2, 4에서 마이너스 붙이면 요거 나오는 거 이 정도는 알겠지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걸 원래대로 복원을 시키면 x 더하기 y 더하기 2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빼기 4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뭐냐, 요 x 더하기 y 값 자체가 이게 지금 소수가 된다 그랬어요. 전체가 소수가 되려면은 1과 자기 자신만 두 가지 값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약수분해가. 그러면은 이 값이 더하기 2보다는 더 작잖아요. 얘는 빼기 4고 얘는 더하기 2니까 같은 값에다가. 그럼 얘가 1이 돼야 될 거고 이게 바로 해당되는 그 소수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은 끝났어. 이 값이 1이 나온다는 거 봐서는 이 값이 얼마예요? 4란 얘기죠. 4가 아니고 5가 나온다는 얘기죠. 5 빼기 4가 1이니까. 그럼 얘도 똑같은 값이니까 5가 가질 거예요. 그럼 5 더하기 2니까 얘는 7이 되겠죠. 그래서 우린 7 소수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파악한 거는 x 더하기 y 값 자체가 5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럼 x, y 순서상을 갖다 구할 수 있겠죠. x, y는 근데 다 되는 게 아니라 자연수 내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거는 1일 때 y가 4, 2일 때 3, 3일 때 2, 4일 때 1에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x가 5가 되면 y가 0이 되니까 말이 안 되고 y도 자연수 범위에서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4개, 4쌍 이게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요 다음 것 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소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약수분했을 때 두 종류밖에 없다. 그래서 소수랑 잘 엮어서 많이 합니다. 이 둘 중에 작은 게 뭔지는 파악되니까 그 값이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나머지가 바로 그 소수가 될 거고요. 자, 다음 19번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기하 이런 이런 기하나 다른 파트에서 보면서 활용을 하는 문제예요. 식을 만들어내는 문제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되나 볼게요. 원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큰 원과 작은 원이 있어요. 이 펜던트를 모형에서 그렸을 때 두 원의 중심이 이 AB라는 라인 위에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AC와 BD의 길이의 합이 12cm래요. 길이 합이라는 건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한 값이 12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다 지름을 포함하는 선이에요. 큰 원의 지름이면서 작은 원의 지름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이 단서를 활용을 하려면은요, 별수 없이 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단서 쓰려고 그러면은 지름이나 반지름을 알아야만 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는 원을 나타낼 수 있는 값은 없습니다. 원이 뭐 각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변도 없고. 그러니까 얘 지금 반지름을 갖다가 작은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걸 큰 원의 중심이라고 보면 큰 원의 반지름을 갖다가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이 AC랑 B 따로따로는 못 구하겠지만 요 합이라는 것, 즉 요 길이들의 합이라는 거는 이 전체 지름에서 작은 원의 지름을 뺀 나머지 길이가 아닌가요? 그렇죠? 전체 큰 지름에서 작은 원 지름을 뺀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큰 원의 반지름이 B라고 했으니까 큰 원의 지름은 2B가 될 거고 작은 원의 반지름이 A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작은 원의 지름. 그게 뺀 값이 12, 바로 이 값이 된다.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B 빼기 A가 6이라는 걸 하나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의 단서입니다. 그 다음에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 얘가 나타내는 거는 색칠한 부분의 둘레라는 거는 더 쉬워요. 얘 같은 거 보면 지금 작은 원의 둘레 길이와 큰 원의 둘레 길이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냐? 두 번째 조건은 작은 원의 둘레, 즉 원주잖아요. 뭐예요? 2파이 R이니까 2파이 A가 되겠죠? 얘는 2파이 A. 큰 원은 2파이 B가 되겠지 뭐. 반지름이 B잖아. 그럼 끝났어요. 두 개 더한 값이 2파이 B 더하기 2파이 A 값 자체가 60파이란 얘기가 되겠죠? 자, 정리하게 되면 2파이로 다 나눠버리면 B 더하기 A 값 자체가 3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끝났죠. 뭐 2원 1, 그냥 뭐 2원 1차 일방정식이죠? 네, 이 10과 20을 갖다가 통째로 더해버리면 B는 2B가 되고 이건 사라지고 얘는
36이 되니까 b 값은 18이 나올 거고, 그렇죠? 다음에 a 값 자체는 두 개 뭐 빼서 b가 6이 더 크니까 24가 잠깐만요. 24가 아니고 잠시만 얼마지? b가 더 작지. 6이 작으니까 1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a가 더 작죠. b가 더 크고. 그래서 b가 18, a가 12 더해서 30. 잘 구했네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이게 지금 큰 원의 반지름이고 이게 작은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럼 색칠할 부분의 넓이라는 건 뭐예요? 큰 원 넓이에서 작은 원 넓이 빼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세 번째 값은 결국 파이의 큰 원 넓이는 파이 b제곱이죠. 거기서 작은 원 파이 a제곱 뺀 거니까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는 나타내는 식이 됩니다. 자, 필요한 거 다 구했어요. 근데 굳이 이거 다 구할 필요도 없었구나. 그냥 한번 구해봤네요. 여기까지 안 구해도 됐어요. 약간 낭비네. 자, 왜냐? 이거 봐봐요.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합체 공식. 우리가 만인에다 사랑하는 합체 공식 아닌가요?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구하는 거네요. 네, 저는 뭐 그냥 반지름 구해가지고 하나 했더니만 넓이 구했으니까 이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건 다 구해놨네요. 이것과 이것으로 구해져 있어요. 얘가 30이고 얘는 6이니까 180 파이가 되고 길이 단위가 센티미터니까 넓이 단위 제곱센치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충분히 상급 정도 될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딱히 상급은 아니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나면 쉬워요.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나라는 거 해서 이렇게 잡아가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단서까지 만들어 가는데 조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거 다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만 잡으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됐죠? 자, 다음에 20번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 기하랑 연결돼 가지고 잘 나오는데 넓이 이런 것도 잘 엮어서 나오죠. 직육면체예요. 뭐 사각기둥 같은 혹은 뭐 박스 같은 게 직육면체죠. 네, 이런 모양이 있는데 여기 지금 가로가 얼마냐면 x 더하기 2, 세로가 2x 빼기 1, 높이가 뭔지 몰라. 높이 모르니까 이건 그냥 네모라고 할까? 아니면 그냥 h라고 놓을게요. 네, 네모라고 놔도 상관없는데 네모는 그리기가 불편해서 문자로 놨어요. 이렇게 놨을 때 건널비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단서, 건널비. 건널비는 이런 얘기합니다. 자, 직육면체는 면이 몇 개예요? 그렇죠? 이름이 있어요. 이름에 육면체잖아요. 네,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입체가 직육면체예요. 그러면 이 직육면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앞면은 뒷면과 똑같은 합동이에요. 왜냐하면 이것과 이것이 포개지니까 이 뒤에 숨어있는 면이 이렇게 본다면 이 뒷면도 똑같은 면이에요. 합동이죠. 그 다음에 옆면도 좌우가 다 똑같이 합동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윗면, 그 다음에 아랫면도 합동이 되는 거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풀면 돼요. 자, 건너비 나타내 볼게요. 우리 자, 먼저 앞면 나타내 볼게요. 앞면은 이게 가로, 이게 세로가 되겠죠. 그래서 h 곱하기 x 더하기 2가 앞면이 될 건데 뒷면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돼야 될 겁니다. 그 넓이 합은 앞면 넓이 합이에요. 자, 다음에 옆면 갈게요. 옆면 넓이 같은 거는 자, 이게 하나 열면이죠. 오른쪽 면. 오른쪽 면은 h 곱하기 2x 빼기 1인데 얘는 이제 오른쪽 면이니까 왼쪽 면도 하나 있겠죠. 그래서 또 2배가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윗면 생각합시다. 윗면은 이게 가로 세로니까 x 더하기 2 곱하기 2x 빼기 1 되겠죠. 자, 얘도 역시 아랫면 똑같은 게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한 값이 바로 건널비란 얘기죠. 전체 건널비. 육면체. 앞면, 뒷면 2개, 좌우면 2개, 위아랫면 2개에서 다 더한 6면이 바로 이 10x의 제곱 더하기 26 더하기 2가 된다 이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별로 어렵진 않죠. 우리가 찾으려는 이것만 구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핸들링이 조금 짜증날 수는 있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전개할까요? 자, 그러면 h 일단 놓고 h 곱하기 2x 더하기 4가 나올 거고요. 얘만 먼저 했어요. 자, 다음에 여기는 h 곱하기
2x 빼기 2가 4x 빼기 2가 되겠죠? 네, 이렇게 얘 먼저 해줬어요. 자, 다음에 얘는 뭐 계산하게 되면은 이 자체가 2x의 제곱 더하기 4x의 마이너스 x니까 3x 빼기 2가 되는데 그걸 2배 하는 거니까 4x의 제곱 더하기 6x 빼기 4가 됩니다. 자, 그 전체 더한 값이 10x 제곱 더하기 26x 빼먹었다. x 더하기 2가 된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걸 다 더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 먼저 얘를 그냥 빼줄게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겠네. h 곱하기 2x 더하기 4 곱하기 이거 다 더한다고 그랬으니까 더하는 것도 같이 해줄게요. 참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손이 많이 가요. 그죠? 손이 좀 많이 갑니다. 자, 이거 더하는 거니까 이 먼저 일단 h로 묶어줄 수 있겠죠? h로 묶어주면 얘하고 얘가 더해지니까 6x 더하기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더한 걸 이걸 얘 자체는 일단 2항에서 빼주게 되면은 6x의 제곱 더하기 20x 빼기 더하기 6이 되겠습니다. 맞죠? 4x 제곱 넘어가면 10x 제곱 빼지니까 등으로 넘어가니까 네, 6x 제곱 이거는 플러스 20x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결국 이게 이거랑 같다는 식이 나오니까 인수분해를 하셔가지고 h 찾으면 되겠죠. 해봅시다. 이미 근데 답은 하나 나와 있네요. 이게 6x 더하기 2로 묶인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x가 나올 거고 이게 2x 여기가 6 나오니까 잠시만요.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한번 좀 검토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 h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것도 맞고 이거 곱한 것도 맞고 그래서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2배를 했으니까 2배도 맞고 저렇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넘기면 6x 제곱 더하기 20x 플러스 6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자 여기가 지금 요게 아니야 맞은 것 같은데 자 2x 더하기 4 나오고 2x 빼기 4x 빼기 2 맞는데요. 4x 빼기 2 맞고요.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계산하게 되면은 h의 6x 더하기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나요? 1, 6에 2가 되는 게 있나? 3, 2로 되네요. 18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그래요. 이게 가로로 쓰면 잘 보이는데 세로로 하니까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자체가 x 더하기 3 곱하기 6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죠. 네, 됐기 때문에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이 이 녀석이랑 똑같은 거니까 바로 이 h라는 값이 얘랑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h 값은 x 더하기 3, 2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실수가 있나 다시 한번 점검하느라 그랬는데 실수는 안 했고요.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인수분해 돼가지고서 비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x 더하기 3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 남은 걸 좀 떨어냈고요. 답은 어떻든 2번이죠. 네, 이런 식으로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육면체니까 각각 나타내가지고 짜잘하게 손질해서 계산해서 그냥 비교하시는 건데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지저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약간 손이 많이 가니까 뭐 시험에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좀 짓고 오늘 나갈 거 좀 하기 전에 지난 시간 배운 거 잠깐만 좀 언급하고 좀 나갈게요. 자, 지난 시간 배운 게 이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들어갔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려운 건 없어요. 2차 방정식의 근, 인수분해로 하는 것까지 했는데 일단 2차 방정식 근이라는 것은 어떤 방정식이든 그 근은 대입했을 때 이 등호가 들어가 있는 등식을 만족시키는, 말이 되게 하는, 참이 되게 하는 그 x값들을 근 또는 해라고 했죠. 그럼 대입을 했을 때 이게 성립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 식이. 그래서 x에서 3을 집어넣으면 이게 말이 된다는 거니까 3을 넣으면 되죠. 9 빼기 6a 여기다 넣은 거니까 여기다 넣은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5a 한 값이 0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9 빼기 a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a 값 자체는 9가 돼야겠죠. 네, 끝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냥 끝입니다. a가 9가 되면은 x가 3이라는 것을 만족할 수가 있겠죠. 괜찮죠? 이런 식으로 대입만 한 겁니다. 3을 넣었을 때 9 빼기 6a 더하기 5a가 0이다. 그러니까 a 값은 9가 돼야지만 이 근이 참이 되는 값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이게 이제 그 방정식의 근, 2차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입할 때 성립하게 한다. 끝이고요. 자, 다음에 2014년 23번. 이것도 비슷한 문제예요. 자, 한 근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라고 합니다. 그럼 방금 했죠? 근이라는 거니까 대입을 하면 성립한다는 얘기 뜻이죠? 자, 대입하겠습니다. 한 근이 2라는 걸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4 빼기
20 더하기 A 값 자체가 0이 된다 이 뜻이죠. 자, 그럼 A 값이 얼마예요? 네, 그렇죠. 16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A가 16. 그러면 이 16을 대입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얘가 2, 8에 16을 놓고 둘 다 음수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 자체는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8이 0이 되니까 x 값 자체가 2 또는 8이 되는데 이 중에 지금 한근 2라는 걸 나와 있으니까 바로 이 8이 나머지 근 다른 한근 b가 될 수 있겠죠. 얘가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실수의 합의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값이 아까 얼마였지? 네, 그렇죠. a가 16이었고 a 값이 지금 8이라고 했으니까 16 더하기 8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24가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24 됐고요.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근이라는 거는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적절한 값을 찾아가지고 또 다른 근도 구할 수 있더라 했고요. 그다음에 중근이라는 개념도 있었어요. 중근은 뭐냐? 네, 보통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해가지고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가 동일한 근이라면 우리는 중복된 근이라고 해서 중근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것이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나중에 봐도 돼요. 얘가 포인트예요. 자, 이게 과연 어떤 것의 제곱 형태가 되겠느냐. 이렇게 돼야지만 이게 빼기라고 해줄까요? 네, 빼기. 이렇게 되면 이 값이 같은 근 두 개 가질 거 아니에요. 그게 중근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동일한 일체식 두 개의 곱으로 돼야지만 근이 한 종류만 나와요. 똑같은 한 종류의 두 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거 보는 순간 알겠죠.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4가 돼야지만 전개할 때 우리 x제곱 마이너스 두 개 곱한 거 2배 이렇게 되는 거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이 뭔지 알았으니까 그걸 제곱하게 되면 16이 되는 거 알겠죠. 그러므로 이게 뭐가 돼야 돼? A 값이 16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야지만 완전 제곱식이 돼서 중근을 갖게 됩니다. 괜찮죠? 네, 이 중근을 잡는 거는 나중에 이 후반부의 2차 방정식에 조금 더 쉽게 잡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이것만 보고서 우리가 이 안이 뭐가 완전 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가늠은 하시는 게 좋죠. 이건 아시면 좋아요. 그죠? 이거 전개할 때 두 곱한 거에 2배로 들어간다는 것만 알면 거꾸로 이거의 절반 들어가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됐고요. 오늘 이제 나갈 거는요. 자, 이제 오늘은 좀 새로운 거 나갈 거예요. 뭘 할 거냐면 인수분해가 다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인수분해가 그러니까 사실은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어떤 2차 방정식이도 인수분해는 가능은 해요. 다만 우리가 지금 배운 인수분해라는 거는 이를테면 뭐 아까 배웠던 뭐 이런 것들 있다고 합시다. 이런 2차 방정식 있다고 합시다. 이런 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녀석이나 상수항이나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 2차항 앞에 있는 계수의 그 인수를 갖다가 우리가 분해를 할 때 분해하잖아. 여기서 이거 분해하고 뭐 이것도 분해해가지고서 그건 각각 이것과 이것의 인수들이잖아. 분해를 해서 이렇게 엮어가지고서 더해서 얘를 만드는지를 확인해서 한 거잖아. 근데 잘 보면 이 수는 다 어느 범위냐면은 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까지는 들어가니까 정수 범위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계수나 상수항을 정수 범위로 인수분해를 하기 때문에 정수보다 더 큰 범위에서 즉 유리수, 뭐 분수라든가 혹은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무리수, 실수, 루트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러면은 이걸 못 쪼개요. 우리가 만약에 유리수까지 곱해가지고 2를 만들어내는 약수를 구하려면 약수의 개념에 사실 유리수까지는 안 더하지만 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6, 뭐 저 6도 되죠. 3분의 1과 6도 될 거고 그 다음 2분의 1하고 4도 될 거고 엄청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구해? 못 구하지.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방식은 그 상수항이나 계수를 갖다가 정수까지만 분해를 할 때 가능해요. 안 그러면 그 수항을 다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 못 풀라는 거야? 라는 게 있을 텐데 그렇진 않아요.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뭐 4x 그다음에 더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이거 이수분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못해요. 왜? 얘 남만 쪼개봤자 이거밖에 없거든요. 마이너스가 어느 하나 붙을 뿐이지 여기 이렇게밖에 안 되고 어디다 붙이든 해봐라. 이게 나올 리가 있나? 안 돼요.
그럼 뭐야? 이거 못 구하겠는데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못 구해요. 죽었다 깨도 못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도 생각을 했어요. 얘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우리 어차피 이거 2차원을 나타내는 식이니까 분명히 2차원으로 확장을 하면 뭔가 구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2차원을 커버할 수 있는 모든 값은 실수, 즉 루트까지 확인하면 무리수까지 넣으면 다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얘는 정수라는 값을 벗어날 뿐이지 어떤 무리수나 실수 범위까지 본다면은 나타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근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해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푸냐? 자, 이제 생각을 해봐요. 얘를 갖다가 일단 상수는 잠깐 절로 꺼져봐. 너는 좀 쓸모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얘만 일단 집중을 했어요. 우리 방금 전에 비슷한 거 풀었으니까.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봤어요. 4가 아니고 2가 들어가야죠. 절반 들어가야죠. 절반.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만들어주고 났더니만 얘는 이거의 일부지. 여기에는 2의 제곱인 4가 추가가 되는데 여기는 없어. 그래서 4를 하나 빼줘요. 그러면 감쪽같이 얘랑 얘랑 똑같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잠깐 밖에 나가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있어. 넌 아예 그냥 건너가. 옆으로 건너가 있어.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얘는 좀 서럽죠.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밖으로 나왔으니까 너도 절로 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x 더하기 2의 제곱 자체가 마이너스 4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느냐? 플러스가 돼서 5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만들면은 이제 구할 수가 있어. 잠시 우리는 2차 방정식이나 이런 거 잠깐 잊어버리고 예전에 배웠던 무리수로 좀 넘어갈게요. 이게 x 더하기 2라고 좀 복잡한 식이지만 어떻든 간에 무언가의 제곱값이 5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 이제 나타낼 수 있어. 제곱해서 이 값을 만들 때 2차원 값이 5일 때 그것의 1차원 길이 값은 얼마가 되겠냐. 그러면 x 더하기 2 값 자체는 뭐야? 이거 배웠잖아. a제곱이 만약에 우리가 5라고 한다면 a는 풀마 루트 5라고 배웠잖아. 이거 제곱근 기본적인 형태 그 처음에 배운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제곱해서 5인데 그러면 이 값은 풀마 루트 5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거는 1단원 때 배운 거잖아. 배운 거 써먹어야지. 이제 막 융합이 되는 거야. 이제 확장이 되는 거야. 2차원을 우린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끝났어. 자, 그럼 x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네. x값은 그러면 얘를 넘겨서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5 값이 되겠네. 플러스일 때 근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루트 5일 때 근이 또 하나 있겠죠. 그래서 근 두 개 나와요. 다만 어때요? 근이 지금 정수 또는 유리수도 아니죠. 막 어때요? 무리수까지 들어가 있는 실수 범위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 해석을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근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이따위로 된다는 거예요. x 빼기 얼마, x 빼기 얼마 꼴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들어가는 값이 바로 이 값이 근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되는 값이 근이라고 했잖아요. x가 이 값이면 0이 되니까 근이고 x가 이 값이면 근이 되니까 0이고 그게 이거라는 거니까 이제 눈치가 빠른 친구는 좀 감이 올 거예요. 이 값이 하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가 되고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5가 된다 이 뜻이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5일 때도 이게 0이 되니까 근이 되고 마이너스 빼기 루트 5일 때도 이게 0이 되니까 근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이따위로 된다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x 빼기 그러니까 빼기니까 플러스 2 그다음에 빼기 루트 5 이게 빼기니까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5 꼴로 이 자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갖다가 우리가 아까 배운 이런 식으로 백날 해봐도 구할 수 있겠어요? 이 수를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그죠?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밖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제곱근을 찾아가지고서 1단원 때 배웠던 그런 식으로 찾아나가는 방식이 두 번째 2차 방정식 풀이법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어느 경우든 얘도 그렇게 풀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풀 바에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1단계는 얘보다 얘로 해보시고 안 될 것 같으면 1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막강하긴 하지만 손이 많이 가. 그래서 길잖아, 풀이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안 될 때 가는 걸로 선택하는 게 좋고 최후의 보루예요, 이게. 될 때는 이제 이걸로 가시는 게 좋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좀 귀찮아요. 나중에 이걸 공식화한 게 있어요. 그거를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고 해요. 자, 아무튼 간에 오늘 배울 거는 요거예요, 요거. 자,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할 건데 문제를 그냥 할게요. 자, 요거는 뭐 별거 아니니까 요걸로 갈게요. 자, 되게 쉽죠? 방금 한 거예요. 자,
자, 어떻게 정리했을 때 이게 꼭 0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완전적으로 바꿨을 때 5가 됐다. 그럼 이거 뭐 일단은 배운 거 할 수 있죠. 이거 자체가 그냥 이 자체가 풀마 루트 5다. 따라서 x는 2 풀마 루트 5라고 쓰면 된다. 2 플러스 루트 5, 2 빼기 루트 5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자, 2차원 형식 풀이 이렇게 끝낼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 x 더하기 3 자체가 제곱해서 3이니까 풀마 루트 3이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이거 이항하면 되니까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3 빼기 루트 3인데 귀찮으면은 풀마로 붙여 쓰셔도 괜찮아요. 한 번만 쓰셔도 되니까. 다음에 얘 보겠습니다. x 더하기 7 같은 경우는 풀마 루트 12 루트 10은 그냥 다이어트를 해야겠죠. 풀마 2루트 3이 됩니다. 따라서 x 값 자체는 마이너스 7 플러스 플러스 2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2 루트 3 할 수 있겠죠. 두 번 쓰기 싫으면 풀마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7 풀마 2 루트 3 이렇게 적으시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고. 자,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일단 다 세팅이 끝난 거고요. 실제 이 완전 제곱까지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거를 갖다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 연습을 할 건데 아까 한 건 조금 더 쉬운 거고 쉬운 문제 잠깐 먼저 테스트 해볼까? 자, 얘 먼저 건드릴게요. 자, x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2는 0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상수항은 나중에 생각하세요. 넌 먼저 넘어가. 그래서 2로 먼저 만들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집중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만 집중하는데 얘가 완전 제곱이 되려면은 얘를 보는 순간 아, 이렇게 뭔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이제 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여긴 뭐가 필요해? 이 상수항 제곱인 1이 필요합니다. 1. 근데 여기 1이 없잖아. 그래서 1을 어떻게 줘야? 더해주세요. 더해주시고 그럼 여기다가도 더해주세요. 그래야 이 식 양변에 똑같이 1을 더한 셈이 되니까 여전히 등호는 성립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아까 예상한 대로 이 식이 만들어졌죠. x-1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2 더하기 1 되니까 3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방금 전에 푼 거랑 비슷하잖아요. 제곱을 해가지고서 3이 나온 녀석이니까 x 빼기 1이 풀마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x는 얘만 이항하면 끝났어요. 1 풀마 루트 3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어때요? 요 과정까지 가서 이 단계까지만 오면은 이제 뭐 거저먹기죠. 요 과정까지 만드는 게 좀 포인트예요. 괜찮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거의 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7은 일단 넘기고 시작했어요. 집중을 얘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보는 순간 우리 뭘 할 수 있어? 아, 이거는 x 더하기 3의 거듭제곱 형태로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야 제곱하면 요 6x까지 나오는 거 알잖아요. 전개할 때. 대신 요거의 제곱이 필요하겠죠. 3제곱. 9가 필요해, 9가. 그래서 여기다가 9를 갖다가 양변에 더해주면 여전히 등호는 성립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일단 예상한 대로 우리가 디자인해줬으니까 x 더하기 3의 제곱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7 더하기 9가 되니까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제곱해서 2가 나온 거니까 x 더하기 3은 풀마 루트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제곱근 정의에 의해서. 자, 그러면 x값 자체는 얘만 이항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a, b, c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충 좀 감이 오죠. 어떻게 해야겠다. 이 완전 제곱을 만들 때 이 상수항은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할 때 추가만 해주면 되고 요것만 1차항과 이 2차항만 집중하셔가지고 그 두 개만 갖고서 요 완전 제곱식이 어떤 게 될까 후보를 갖다 만들어 주시면서 필요한 상수만 우리가 추가해 주면 돼요. 양변에 똑같이만 더해주면 등호가 성립하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이게 완결판이야. 우리가 다 좋은데 2차 한계수가 1로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1로만 나오지는 않잖아. 이런 경우는 쉬운 경우고 1이 아닌 경우도 있겠지. 여기 나온 거. 요거 갖다 하나씩 해볼게. 자, 먼저 3x 제곱 더하기 6x 빼기 1이야. 보다시피 2차 한계수가 1이 아니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것만 하면 돼. 얘를 갖다가 하나만 하면은
이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 뭐야? 2차 함계수를 1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겠지. 양변을 갖다가 나누기 3을 해주면 그것만 해준 거야 지금. 여기 양변 나누기 3 해준 거야. 양변 나누기 3 하면 다 나눠지니까 3은 1이 될 것이고 6은 2가 될 거고 1은 3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끝났어.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는 아까 한 거랑 똑같지 않아? 출발이 똑같잖아. 다만 요 3분의 1이 좀 껄쩍지근한 숫자일 뿐이지만 어차피 상수니까 의미는 없어. 얘는 밖으로 몰아버려. 너 절로 가. 우변으로 쫓아버리고 얘에만 집중하면은 이거 보는 순간 x 더하기 1의 완전제곱 형태가 돼야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의 제곱인 1이 필요하니까 1을 갖다가 더해줘야겠지. 양쪽에 더해주는 거야. 왜 이걸 2분의 1이라고 했냐면은 이거에 절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녀석을 구하려면 이 녀석 반 나눠서 넣어라 이 뜻이야. 2의 절반. 이게 만약에 3이면 여기가 2분의 3 들어갈 거고 4면은 2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그 반으로 나눈 거를 이 녀석을 반으로 나눈 거를 즉 이걸 찾은 값이야. 1이라고 놔도 되지만 그냥 얘를 반으로 나눈 값이다라고 표현한 것 뿐이야. 어차피 1이야 1. 그지? 그래서 1을 갖다가 양변을 더해줘요. 그럼 여기는 3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4. 이쪽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부터 만들면 끝났죠 뭐. 뭐야. 뭐 분수가 나와도 유리수가 나와도 제곱근은 똑같지 뭐. 풀마 루트 3분의 4가 x 더하기 1이 된다. 그럼 얘를 갖다 이항하면은 x는 마이너스 1 풀마 3분의 2 루트 3.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랑 다 비슷한데 배운 거랑 비슷한데 이렇게 2차 함계수가 1이 아닌 경우는 하나만 추가하면 돼요. 뭐라고요? 그렇죠. 2차 함계수를 양변에 나눠줘도 괜찮아요. 나눠줘도 이 식이나 이 식이나 다른 건 없어요. 근은 똑같아요. 알겠죠? 네, 괜찮아요.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양변을 갖다가 똑같은 수로 곱하든 나누든 식은 변하는 건 아니에요. 모양만 바뀌는 거지만 식 자체의 의미가 달라지진 않아요. 괜찮죠? 오케이. 하지만 혹시라도 싶어서 이건 등식일 때 오른쪽이 0일 때 가능한 거지 이거랑 이게 같다고는 하면 안 돼요. 이건 틀려요. 이건 틀려요. 왜? 이거는 는 0이라고 하니까 양변을 나눠도 똑같이 0이 되는 건 관계가 없다는 거지 이게 는 0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게 되면은 그거는 이 식을 3분의 1로 줄인 식이 어떻게 서로 똑같냐? 말이 안 되지. 내 재산이 뭐 10,000원 있었는데, 뭐 30,000원 있었는데 10,000원이 된 거랑 똑같다고 할 수 없잖아. 이거는 0이라고 될 때만 할 수 있는 값이지 이렇게 두 식이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얘가 0이면 이거를 3으로 나눈 값도 여전히 0이다라는 의미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얘가 0이면 얘도 0이다 뜻인 거지 얘네 둘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는 0일 때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인수분해가 되면 참 좋은데 즉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정수 범위 내에서까지의 인수분해라면 참 좋은데 그죠? 이렇게 루트까지 나올 수 있는 그 2차 방정식 근이 될 경우는 인수분해가 만약에 그 개수들 숫자들이 실수 범위까지 무리수까지 포함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그때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는 못하니까 이렇게밖에 못해요. 자 해볼게요. 자 연습이에요.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된답니다. 자 4에 x 더하기 5의 제곱값이 28이래요. 그럼 뭐 하라 그랬죠? 네, 제끼세요. x 더하기 5가 제곱한 값이 7이 되는 거니까 1단을 배웠던 무리수에 의해서 풀마 루트 7이라고 제곱근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럼 x 자체는 마이너스 5 풀마 루트 7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a 값이 바로 이 ab라는 거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네, 이 ab 자체에는 루트가 없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ab 값이 각각 마이너스 5하고 7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a고 이게 b가 되겠죠. 따라서 a와 b를 더하면 마이너스 5 더하기 7이니까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자, 다음 2번 좀 할게요. 자, 어때요? 이제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세팅은 해줘요. 처음이니까 좀 쉽게 하라고. 쉽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x 빼기 4의 제곱이 3이 되는 거니까 아예 우변으로 싹 이항시켜주면 x 빼기 4 자체가 제곱해서 3이니까 풀마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음 제곱근 x는
얘만 이해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4 플러스 루트 3개 이 큰 녀석에서 작은 근이 4 빼기 루트 3이니까 두 근의 차라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라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4는 없어지고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2루트 3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는 이미 여러분이 뭐 무리수하면서 많이 했으니까 네, 그것만 새롭게 접목만 시키면 되는 거지 새삼스러울 건 없어요. 자, 괜찮죠? 여기까지 별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할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얘로 접근해도 상관은 없고 얘로 접근해도 상관은 없어요. 얘를 본다면 x 더하기 6의 제곱이 마이너스 a가 되는데 a가 음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 자체는 양수라서 상관없어요. a가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붙이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제곱값이 양수니까 뭐 네, 괜찮죠. 양의 제곱근 두 개 다 구할 수 있고 양의 값에 대한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두 가지 있는 거 다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6 자체가 풀마 루트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 값이 지금 얘랑 똑같대요. 정리 더 한번 더 합시다. x는 마이너스 6 풀마 루트 마이너스 a가 되는데 그게 이거랑 똑같대요. 그럼 자, b 값이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a 값 자체가 14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a 값 자체는 마이너스 14, b 값 자체는 마이너스 6. 끝났습니다. 계산 결과는 그러면 a 빼기 b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4라는 a 값에서 b 값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것 알 수 있겠죠. 네, 뿔뿔 되니까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뭐 다른 건 없어요.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제곱해서 어떤 값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 근을 루트를 써서 구할 수가 있다. 사실 이게 맞죠. 우리가 2차 방정식은 2차원을 구성하는 값을 찾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2차원 값을 커버할 수 있는 루트 값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고 우리는 무리수를 확장시킨 거죠. 실수까지.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차원을 다 커버하면서 다룰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다음 4번 할게요. 이 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정수가 되게끔 이제부터 조금 생각을 좀 뭔가 좀 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어렵진 않아요. 여기까지 정리까지 다 해놨어. 그쵸? 그리고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양의 값이 나오니까 이것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풀게요. x 더하기 1 값 자체가 풀마 루트 12k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x 값 자체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2k가 될 텐데요. 이게 모두 정수가 된답니다. 근이 모두 정수래요. 이게 모두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자기 조금 뭔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들 거예요. 뭔가 안 좋은 추억의 오버랩이 생길 거예요. 바로 뭐냐? 아, 얘는 어차피 여러분 그 마이너스 1은 정수니까 상관이 없어. 그럼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즉 더하고 빼는데 이 루트 꼬리가 이제 정수가 돼야지만 정수랑 더하든 빼든 해야 나머지가 정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나타내는 거는 루트 12k가 정수가 돼야 된다는 것밖에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수가 돼야 마이너스 1이라는 정수에서 더하기 빼기 해서 결과가 정수가 나오겠죠. 이게 정수가 아닌데 어떻게 정수랑 계산해서 정수가 나오겠어요? 안 되잖아요. 자, 그게 핵심이야. 이 녀석이 정수가 돼야 돼. 그러면 이때 이제 이거는 많이 했지. 우리 1단원 때 좀 뭔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친구도 있겠지만 이거 했었어. 많이 했어. 루트 안의 값이 정수로 나오려면 뭐 자연수로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기본형 문제의 처음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상은 시험에 등장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역이 지금 중첩돼 있잖아요. 섞여 있잖아요. 자, 그럼 볼게요. 루트 12k가 정수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이거 해석 자체가 사실 정수도 어떤 정수냐? 정수는 우리 0도 있고 자연수도 있고 양의 정수도 있고 음의 정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결국엔 양의 제곱근이에요. 앞에 플러스는 생략되어 있는 양의 제곱근이에요. 이 자체는 양의 제곱근이에요. 여기 있고 뒤에 꼬리는. 나중에 그걸 풀말을 할 뿐이지 이 자체는 양의 값이에요. 그냥 양의 루트니까. 그러면 정수 중에서 이게 뭐가 되느냐? 자연수가 된다 이 뜻이에요. 양의 정수. 그러면 이제 이 문제로 바꿀게요. 자, 루트 12k가 자연수가 될 k의 최소값은, k는 자연수야. 그쵸? 문제에서 자연수 k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 최소값. 이 문제를 갑자기 바뀌어버리네. 이 문제는 결국 이거랑 다 똑같은 답을 가질 거예요. 그럼 이건 갑자기 1단원 문제가 되죠.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12k 값 자체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값이 돼야지만 루트를 씌워도 그 값이 자연수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제곱수가 될 걸 찾는다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12라는 녀석을 분해하셔야겠죠. 성분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인수분해잖아. 결국 다 인수분해야. 그럼 뭐예요? 2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니까 거기에 k를 곱했을 때 그 값이 똑같은 두 개의 곱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끝났죠. 2는 두 개니까 하나씩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고 문제는 3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얘는 어쩌라고? 그 3을 얘가 보태줘야겠죠. k가 3을 하나 갖고 와야지만 3이 두 개가 돼서 사이좋게 하나씩 쪼개줄 수가 있어요. 그 말고 k는 뭐 거기다 똑같은 거 두 개씩만 더 가져도 상관은 없어요. 동그라미가 있다면 동그라미 하나씩 더 줘도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문제가 묻는 것은 조금만 더 추가해줘라 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그냥 3만 되면 턱걸이로 이렇게 딱 2, 3, 2, 3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k 최소값은 바로 3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 곱하기 3, 36이 돼가지고 6 곱하기 6이 되는 것, 2, 3, 2, 3 되는 거 알고 있겠죠. 네, 이건 1단원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이거 섞어가지고 내면 2번인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을 구할 때 우리가 제곱근 구하듯이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 그것이 자연수, 정수가 되려면은 결국 이 문제처럼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건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그냥 풀면 된다. 1단원에서 풀었듯이. 자,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수준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분히 할 만할 거예요. 약간 가물가물하지만 또 들으니까 좀 기억나시죠? 네, 요쯤 돼가지고 한번 또 복습하셔도 괜찮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이 종료되면은 아마 VOD를 볼 수 있는 그 복습을 기회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업 중에 앞단에 대한 그 VOD 보면서 복습하시는 걸 계속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본원에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이제 뭐 방법이 없진 않지만 이 라이브로 듣는 친구들은 꼭 항상 그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많이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4번 답은 2번. 다음 5번 할게요. 바꾸진 않았는데 뭔가 위치상 재활용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재활용합니다. 재활용. 자, 덜 줘서 좋네요. 보다시피 저 주어진 2차식을 이 형태로, 그죠? 제곱근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뗍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먼저 얘를 넘겨줄게요. 요렇게.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데 이거 두 개만 보면 우리는 어떤 완전 제곱식이 떠올라야 되냐면 요거의 절반. 이렇게 절반으로 무조건 공식화하지 마시고 써놓은 다음에 전개를 한번 암산을 해보세요. x제곱 더하기 2x. 아, 맞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여기에 이게 되기 위해서 이 결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여기 배웠던 상수항 제곱 더하기 1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기 똑같이 1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똑같이 계속 등호가 유지가 되겠죠. 얘만 1 더하지면 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더해줘야지만 계속 같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바로 예상한 대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값이 3이 되겠죠. 여기까지만 구하면 이제 다 구한 거라고 했죠. x 더하기 1 자체가 풀마 루트 3이 되겠고 x값 자체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으로 놓을 수 있겠죠. 자, 아무튼 간에 문제는 여기까지 그냥 제가 한번 해본 거고요.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요 정도까지만 세팅을 해라는 건데 여기까지 만들어 놨죠. 자, 따라서 P가 1이 되고 Q가 3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P가 1, Q가 3이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연습 한번 중간 과정이지만 끝까지 만들어 봤어요. 대충 이제 아시겠죠? 몇 번 해보면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좀 감이 와요. 필이 옵니다. 자, 5번까지 했고요. 다음에 이제 6번 볼게요.
다음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다. 사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왜? 2차 계수도 1이 아닌 경우니까 좀 더 생각해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저는 이게 x제곱의 값이 1이 계수인 경우랑 비교할 때 한 가지 과정만 더 추가하면 똑같은다고 했어요. 뭐였죠? 네, 저거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2가 되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은 x제곱 2 나누니까 6, 3은 2분의 3 이렇게 싹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상수는 잠깐 옆으로 건너가 있어 라고 해서 1로 보내버립니다. 그게 1번이 되겠죠? 자, 1번이고 그 다음엔 얘에 집중하라 그랬죠. 얘를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뭐냐? 요게 들어가니까 x 빼기 3의 완전제곱 형태가 후보가 되겠구나. 그래서 전개하면 살짝 전개라고 했어요. x제곱에 마이너스 6x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9라는 게 필요합니다. 9가 필요하니까 양변에다가 애초에 잠깐 나가 있던 마이너스 2분의 3이 여기 딱 있었는데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똑같이 이거 상수를 제곱한 9가 추가가 되어줘야겠죠. 네, 9를 추가해 줍니다. 9를 추가하면 일단 얘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요 x 빼기 3의 제곱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얘는 이제 정산해 줘야겠죠. 2분의 9이 18이니까 18에서 3을 빼니까 2분의 15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들어줬으면 x 빼기 3의 제곱이 2분의 15가 되니까 x 빼기 3 자체는 풀마 루트 2분의 15가 될 것이고 얘를 우리가 분모 유리하면 2분의 루트 30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값 자체는 얘만 이항하면 되니까 3 풀마 2분의 루트 30이 되는 것 알 수 있을 겁니다. 굳이 분모를 나누지 않는다면 6 풀마 루트 30을 써도 상관없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칸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것을 고르랍시다. 1번에 마이너스 2분의 3 맞고요. 2번은 9가 되는 것도 맞고 3번에 어디 있어? 3번이 여기 있네요. 3번은 6이 아니죠. 3번은 3이 돼야 됩니다. x 빼기 3의 제곱이 돼야지만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되겠죠. 이거 3이에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4번은 2분의 15 맞고요. 5번은 2분의 6 풀마 루트 15가 아니고 루트 30이에요. 이게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답은 그래서 두 개니까 3번과 5번 두 가지가 되겠죠. 네, 요거는 문제를 뭐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이 과정을 한번 여러분이 소화를 시켜봐라 라는 그 의미가 더 크겠죠. 그래서 답만 보지 마시고 과정을 제대로 정리하신 것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바꿔서 제곱근을 구해서 만드는, 즉 인수분해가 까다로운 경우, 어려운 경우의 풀이법입니다. 자, 다음에 7번 할게요. 자, 그래서 과정 하나만 추가하면 똑같다 그랬어요. 5로 나눠줍니다. 4x제곱 더하기 5분의 4x 빼기 5분의 1은 0으로 일단 만들어줬어요. 나누기 5를 해주고 정리했습니다. 자, 근데 앞서하고는 다르게 이게 좀 거시기 하죠. 네, 사실은 이게 더 일반적이에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걸 보는 순간 잠깐 넘길게요. 그래서 이거는 5분의 1을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얘를 보는 순간 뭘 떠올려야 되느냐. 이건 분명히 x 더하기 무언가의 제곱이 돼야지만 될 텐데 얘가 뭐가 되냐면 이걸 전개해서 2배 한 값이 이거니까 얘 절반 값이 들어와. 이게 절반 값이. 그게 중요해요. 절반 값이. 5분의 2가 들어와. 전개해봐. x제곱 더하기 곱한 거의 2배니까 5분의 4 나오잖아.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만드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게 맞나? 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지. 당연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예상하면서 넘겨 짚으면서 확인하시면서 전개도 암산 전개도 해보시면서 해보시면 돼요. 자, 이게 5분의 2 절반이 들어가요. 절반이 들어가면은 이거의 거듭 제곱인 25분의 4도 양변에 추가를 해주셔야겠죠. 이 5분의 1 원래 있었는데 5분의 24분의 5도 24분의 5란다. 25분의 4도 추가하셔야겠죠. 즉 이 녀석의 절반이 들어가고 그 절반 값의 제곱이 여기 필요합니다. 빼기 미안합니다. 뭐 하는 거야? 네, 빼야지만 똑같아지겠죠? 괜찮아, 미안해요. 아니면 여기다가 먼저 더하셔도 상관없어요. 25분의 4를 갖다가 그게 더 나으려나?
뭐 관계 없어요.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빼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 절반을 넣으니까 이거의 제곱이 여기 필요하겠다라고 써주시나 상관은 없어요. 이럴 경우라면은 얘는 이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얘가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다 이것만 남겠죠? 네, 뭐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5분의 2의 거듭제곱 자체가 얘를 계산한 25분의 이게 5가 되니까 5 더하기 4, 9가 되겠죠?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 더하기 5분의 2는 풀마 루트 슈니까 5분의 3이 되겠죠? 얘는 루트를 안 써도 될 텐데 5분의 마이너스 2 풀마 3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럼 만약에 플러스인 경우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3이라면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이렇게 두 가지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얘는 뭐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PQ는 이게 P 값이고 이게 Q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P고 이게 Q가 되고 그 다음엔 A가 B보다 작다고 됐으니까 근 중에 작은 값이 얘가 되겠죠. 이게 A가 될 거고 이게 B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AQBP니까 뭐 끝까지 골아프게 하지? AQ 값은 얘랑 얘가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5분의 9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P 값은 P가 이거고 B가 이거니까 이거 굳이 곱하면 25분의 2가 되겠네요. 네,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5분의 7이 3번이 답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 났으니까 말인데 얘를 굳이 이렇게 완전 제곱 형태 바꿔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다 되긴 합니다. 근데 얘 인수분해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돼요, 이거. 5x제곱 더하기 4x 빼기 1은 0이라고 보면은 1, 5에 1, 1 놓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은 플러스 5에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x 더하기 1 곱하기 5x 빼기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근 자체가 5분의 1하고 마이너스 1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구하면은 근이 금방 구하긴 하는데 인수분해를 만약에 되는 녀석 갖다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풀니까 훨씬 길죠. 이 노란색이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은 이게 제일 편해요. 보다시피 이렇게 계수 갖다가 상수항 갖다가 분해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정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물론 근은 유리수도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정수 계수꼴로 인수분해가 끝나니까 손쉬운데 같은 거를 갖다가 굳이 이렇게 구할 수는 있어요. 이건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어때요? 훨씬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되는 녀석은 이게 좋고 이 문제는 근데 이거를 한번 연습시켜 보려고 낸 거기 때문에 이것 대신 이렇게 풀게끔 시킨 문제입니다. 자, 7번 됐죠? 오케이. 좀 난잡하긴 한데 뭐 그냥 다른 건 없어요. 새로울 건 없어요. 지금까지 배운 거 그대로 그냥 한 거예요. 다음에 8번 합니다. 자, 이제 이거 하고 쉬는 시간 좀 가지고 할게요. 2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었답니다. 그럼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풀었더니만 x 제곱 빼기 3x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넘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얘를 보면 우리가 절반이 이렇게 들어간 완전 제곱이 만들어져야겠구나 라고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거 제곱인 4분의 9가 필요하겠구나. 대신 양변에다 다 똑같이 더해줘야겠구나.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만 보는 순간 예상한 대로 이게 x 빼기 2분의 3의 제곱으로 만들어지고 얘는 4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4분의 9가 됩니다. 그랬더니만 x값 자체는 x 빼기 2분의 3 자체는 풀마 루트 이거 뒤에 쓸게요. 4분의 9 빼기 a라고 할게요. a가 자꾸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먼저 쓰는 게 좀 어색해요. 관계없죠? 그냥 뒤에 더해도 상관없죠? 이렇게 보내도 상관없죠? 자, 이렇게 났습니다. 그럼 x 자체는 2분의 3 풀마 루트 4분의 9 빼기 4a까지 써줄게요. 조금 뭐 모양이 복잡하지만 쫄지는 마세요. 이 4는 밖으로 보낼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3 풀마 2분의 루트 9 빼기 4a 이게 x가 되는데 좀 더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정리가 참 손이 많이 가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이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 그 값이 바로 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3은 뭐 됐으니까 문제는 없고요. 바로 이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7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게 17입니다. 그래서 9 빼기 4a 값이 17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a 값 자체가 마이너스 2가 돼야지만 9 더하기 8에서 17이 나오겠죠. 그래서 a 값 자체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건 이 법이 만족하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a가 왜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냐고 했냐면은 그래야 이 값이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루트 하는 0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범위를 갖다가 요걸 써가지고서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지롱하고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 뒤에 식을 좀 정돈하는 과정이 좀 지저분할 뿐이지만 어쩔 수는 없어요. 이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괜찮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전형적인 방법이고요. 쉬는 시간을 갖기 전에 요거 일단 정리 좀 해주시지만 저는 이제 하나만 더 적어드리고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얘를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요건 두 번째 풀이법인데 이건 첫 번째 풀이법이었고 어떻게 하느냐 요 2를 갖다가 1로 이항해요. 그러면 2x 그 다음에 3도 이항해요. 빼기 3을 하면 풀마 루트 17이 되겠죠? 괜찮죠? 이거를 양변을 우리가 제곱을 해줘요. 왜 제곱하느냐? 루트가 100이 싫어서. 그래서 양변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럼 이걸 전개할게요. 4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구한 값이 17이라고 돼 있죠. 그럼 4x 제곱 빼기 12x 넘기면 마이너스 8이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또 갑자기 어디서 나온 2차 방정식이야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거의 두 근이 얘가 되는 거는 분명해요. 그러면 얘나 근이 똑같은 녀석이거든요. 그런데 형태는 얘는 x제곱 계수가 4고 얘는 1이에요.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느냐? 네, 제가 이렇게 나올 때 4로 나눠서 바꿔서 구해줘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요거만 1로 바꿔주면 나머지는 똑같다. 바로 그거 해주는 거예요. 양변 4로 나눠주면 x의 제곱 빼기 3x 빼기 2는 0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그게 바로 이 식과 똑같은 식이 된다 이 뜻이에요. 똑같은 근을 갖는 식이니까. 어때요? A값 똑같이 마이너스 1 나오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풀이법이에요. 이게 첫 번째 풀이법이고. 첫 번째 풀이법이 스탠다드한 풀이라면 두 번째는 조금 더 이게 좀 숙달이 되시거나 아니면 이해가 충분히 소화가 오늘 배운 거 됐다. 조금 자질이 난 그 정도 괜찮다 하신다면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부 쉬는 시간 이제 갖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아니면 VOD 복습 잊지 마시고요.